네, 오늘 같이 얘기 나눌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멘토 나와 있고요. 리서치 아름의 고윤기 멘토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시장이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한 5거일 만에 시장이 상승하는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앞서 이제 증권가에서 한 2,800선의 목표를 제시하는 곳들이 좀 늘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권희 멘토께서는 지금 시장 상황을 위로 좀 올라갈 것으로 보십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박스권이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가면 좋죠. 네, 가면 네. 좋은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2,800을 가려면 어떤 종목이 주도가 돼서 올라가야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섹터로 보면 지금 바닥론이 나오고 있고 또 AI 반도체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금 결국엔 반도체일 텐데요. 반도체가 원래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 지금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꾸준히 올라간다라고 하면 하반기에 충분히 2,800선 가능할 걸로 보이고 특히 이제 자동차 쪽이 한동안 이제 반도체가 좋을 때 자동차 또 안 좋았는데 지금은 또 실적 면에서는 자동차가 더 좋죠. 2분기에도 자동차는 여전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실적으로 끌고 가고 반도체는 바닥론이 이제 형성되면서 끌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차 전지는 지금 사실은 소강 상태긴 하지만 빠지지만 않고 버텨주기만 한다라고 하면 네. 나머지 이제 조선이나 철강, 뭐 건설 이런 쪽이 지금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수는 상향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특히 이제 반도체 업황 회복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AI 반도체 관련돼서 성장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쪽에서 끌어준다라고 하면 2,800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건 또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외적인 리스크 그다음에 매크로 이슈가 좀 없다라고 하면 잠잠하다라고 하면 사실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람은 올라가길 원한다 그러시니까 시장이 올라갈 힘이 조금 부족하다라고도 느껴지는데 그래도 뭐 하락보다는 상승 쪽이 조금 더 높은 것 같다라는 뉘앙스는 풍기셨습니다. 고윤기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뭐 지수를 2,800, 2,700, 뭐 3,000포인트 이렇게 좀 구분 짓는 거는 좀 무의미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다만 일단 시장 자체로는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본다면 작년만 하더라도 올해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했었는데요. 오히려 AI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이 주도주로 나서면서 시장을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장 자체로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길고 긴 금리 인상의 사이클이 종료됐다라는 점은 그동안의 비정상에 대한 어떤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측면, 물론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시장에 녹아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나서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일부 종목군과 업종군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 시장은 뭐 비단 2,800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장을 바닥을 잡고 어느 정도 버티느냐 그리고 향후 글로벌 경기가 얼만큼 더 개선될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에 조금 더 베팅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리스크 요인을 뽑자면 아직은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아직은 AI라든지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런 기대감의 어떤 상승 모멘텀은 남아 있지만 아직은 실적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그런 어떤 저점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오래 기대됐었던 중국 시장의 회복이 지금 지속적으로 좀 점차 더뎌지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 중국 경기의 회복이 어느 정도 일어나야 우리나라 증시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좀 레벨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지고 있는데 아직은 중국 시장의 회복이 좀 더디다는 측면은 좀 리스크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와의 어떤 종전 관련된 지금 단연간에 어떻게 보면 현대전은 좀 단기전인데 오히려 지금 굉장히 장기화가 되고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좀 글로벌 증시에는 좀 발목을 잡힐 만한 그런 요인이지만 네. 서서히 종전을 향해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글로벌 증시는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는 이익 추정치 자체가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구간대이기 때문에 네. 기술적으로도 지금 정확히 상승 채널의 지금 하단 국면이기 때문에요. 뭐 비단 2,800까지 간다 이런 측면보다는 올해는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800선을 가려면 대형주들 중에 주도주가 좀 나와줘야 그래도 지수가 올라가는데 맞을 것 같고요.
뭐 2,800을 가든 말든 내가 가진 종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3분기, 4분기에 우리가 주도주로 생각하고 투자할 만한 뭐 업종이라든지 테마 또는 종목을 좀 고르는 게 가장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건희 멘토께서는 3분기, 4분기 어떤 쪽에 투자자들이 좀 관심 가져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여전히 지금 현재도 좋은데 네. 반도체 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위성으로 반도체가 올라와야지 2,800을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나마 지금 부담이 없는 섹터는 반도체인 것 같고요. 여전히. 그다음에 AI 관련된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도 주도를 할 텐데 물론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이제 작은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종목들을 찾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저는 하반기에는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또 이제 보자면 사실은 중소형주들이 그동안 좀 강했죠, 반도체 섹터에서 보면. 근데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대형주가 조금 더 강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대형주를 더 많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기대감이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자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섹터는 반도체 섹터 여전히 유효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크기를 따지면 이제 여전히 대형주 쪽을 좀 집중하시는 게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데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 지금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건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철강이나 건설, 조선, 화학 이쪽이 다 좋게 보는 쪽도 있는데 이쪽이 생각보다 단발성 호재로 끝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에는 저는 조선주 정도는 네. 추가적으로 쭉 한번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선주에 좀 주목하라는 말씀이세요. 조선주가 한번 뜨겁게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조금 약간 주춤한 상황이죠. 특히 한화오션 정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며칠 사이에 그냥 막 확 오르는 모습들이었는데 그래도 하반기는 조선주가 그나마 좀 나아 보인다라는 고영기 멘토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건희 멘토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고영기 멘토는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느 쪽 보고 계세요? 하반기는 업종보다는 저는 좀 키워드를 좀 먼저 말씀을 네네. 드리고자 하는데요. 하반기 좀 주목할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AI,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인프라 투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중국 이렇게 좀 키워드로 먼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와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당연히 반도체 관련된 이슈고요.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지금 테슬라가 7월 1일 날 도조 AI 칩 컴퓨터를 생산을 하기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이제 테슬라 FDS가 이제 유럽에서 베타 테스트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는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AI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일부 AI 관련주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진단보조 소프트웨어들 뷰노라든지 그리고 이제 루니카 같은 그런 종목들이 강세를 띠는 것처럼 반도체와 관련해서 연일 강세를 띠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프라와 이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놓고 본다면 당연히 기계 장비와 그리고 철강 업종들 그리고 건설 업종들에서 재건 사업과 관련돼서는 지속적인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비단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기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미와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한 만큼 향후에 굴삭기라든지 그리고 북미 또한 미국 또한 지금 인프라에 거의 1,000조 가까이 되는 금액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실적적인 모멘텀은 매우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특이하게 제가 역발상 개념으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화학업종입니다. 네. 화학업종은 지금 아무래도 중국의 회복이 굉장히 지금 더딘 상황인데 그동안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이제 LCC 업체들의 공격적인 증설이 됐기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러한 증설이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석유화학 제품들이 잘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건설 업종과 그리고 인프라 쪽이 잘 되게 된다면 당연히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뗄래야 뗄 수 없는 파급 효과가 큰 어떤 산업적인 그런 관계를 놓고 본다면 건설과 인프라가 가게 된다면 석유화학 제품들 또한 어느 정도 주가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반도체, 철강 그리고 건설, 기계 장비 주가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화학업종은 아직 움직이지 못하고 아직은 저점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큰 그림으로 놓고 본다면 충분히 현 구간대에서의 어떤 롱텀으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화학업종까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건설하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 중동 이슈까지 그것까지 좀 살펴보죠. 어떻게 좀 더 갈 걸로 보십니까? 이건희 멘토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우크라이나 어제 뭐 지금 사실은 반란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주말 사이에 이제 좀 핫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뭐 주말 사이에 그냥 종료가 돼버렸죠. 네네. 예, 한 20시간 만에 끝났는데 일단 내용을 보면 쿠데타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정확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용병 집단이 이제 뭐 불만을 좀 제기한 거죠. 국방부에 대한 불만을 좀 제기했고 대놓고 이제 푸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뭐 잘 무마가 됐습니다. 무마가 됐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서방 언론들은 주로 이제 푸틴의 지배력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네. 얘기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러시아 내부를 좀 잘 아는 분들 뭐 그다음에 러시아 관련된 전공을 하신 분들 얘기들은 오히려 푸틴의 권력이 더 강화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푸틴이고 지금 권력 구조 자체가 그렇게 반대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조금 뭐 그렇게 서방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러시아가 흔들리는 상황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 관련돼서는 여전히 이제 조금 뭐 소강 상태를 보이거나 이제 휴전 쪽으로 갈 텐데 러시아는 이미 얻을 걸 다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소모전이 끝낼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우크라이나 아니면 이제 미국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를 끝내려고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여전히 아직도 결정을 안 하고 있죠. 근데 재건 이슈는 계속 왜 지금 다뤄지냐? 이게 사실 1,200조 뭐 규모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자체가 보면 돈을 마련하는데 누가 돈을 낼 거냐, 어디서 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어마어마한 이권들을 어떻게 챙겨갈 거냐라는 부분들을 국제회의에서 계속 지금 조율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끝나거나 뭐 정전이 되거나 휴전이 될 때 결국에는 어딘가가 들어갈 텐데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할 수 있는 파이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돈을 얼만큼 되느냐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원희룡 장관이나 이제 관련 기업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이제 언급됐던 종목들은 거의 한 번씩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출한 기업들 여전히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지만 네. 일단 지금 뭐 삽들 때가 아마 고점이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삽들 때라고 하는 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될 때쯤 되면 예. 도리어 차익 매물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고인규 멘토는 앞서도 이제 건설주 뭐 이런 것들 잠깐 언급은 해주셨습니다만은 지속해서 관심 두고 조금 더 3, 4분기에 저희가 주도주 정도로 생각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기계 장비는 저는 굉장히 좋은 실적적인 모멘텀과 함께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좋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정책적인 수혜를 굉장히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글로벌 뭐 기계 장비에서 뭐 캐터필라와 그리고 4위의 존디어와 이제 경쟁을 함에 있어서도 어떤 기술적으로 이길 수 있는 뭐 이긴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래도 견줄 수 있는 만한 그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저는 기계 장비 업체 뭐 HD 현대건설기계라든지 뭐 두산 합객과 같은 그런 종목군들은 좀 지속적인 좀 관심이 네네.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중동 쪽에서 좋은 소식이 나타났지만 아무래도 국내 부동산 경기와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제 주택 가격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에서 아직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해외 쪽에 어떤 수주가 나왔을 경우에는 좀 단기적으로 좀 윗꼬리를 달리면서 좀 주가가 밀리는 그런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건설주에 대해서는 사우디와 관련해서는 약간은 조금 저는 보수적인 관점을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거 끊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찌됐든 간에 이게 제2의 마샬 플랜이라 불릴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산업이고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다 달라붙기 때문에 큰 이슈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삽을 뜰 때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이 점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 두시고요. 다만 이제 민간에서 그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다라면서 뭐 포럼이라든지 컨퍼런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마치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포장이 돼서 약간 언론 보도가 되면서 주가가 오른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도 약간의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시장에 영향 미칠 이슈는 정부에서 오늘 그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하기로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주도 오늘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대책 나오면 또 어떻게 시장 반응이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의료기기, 미용기기 이쪽 이슈가 좀 나오면 크게 움직입니다. 뭐 동훈하나텍이라는 회사도 오늘도 거의 상한가 들어갔다 조금 풀리기도 했고요. 반도체 쪽은
테스나, 두산 테스나가 오랜만에 52주 신고가 넘어서면서 10% 이상 상승하고 있는 것도 눈에 좀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시장 특징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두 분께서 가져오신 유망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권희 멘토가 가져오신 유망주 볼까요? SK네트워크스 가져오셨습니다. 전기차 충전 시대 확대를 기대한다. 요즘 충전 표준화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한번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고요. 고윤기 멘토께서는 라이프 시멘틱스 가져오셨습니다. 비대면 의료 플랫폼 상용화가 기대된다라는 말씀이세요. SK네트워크스부터 고윤기 멘토에게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SK네트워크스 이제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충전 관련 이슈로 한번 뭐 6월 달에 한번 6월 12일 날 올랐다가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SK네트워크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전 사업을 누가 가장 잘할 수 있을까 한번 쭉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SK그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여전히 지금 도심권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유소를 많이 갖고 있는 SK가 사실은 가장 유리할 거고요. 예전에 이제 주유소 사업을 네트워크스가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관리는 안 하지만 여전히 뭐 같은 그룹 계열사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주유소에다가 전기차 충전기를 달 수 있는 그런 법안도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일단 내부적인 규정, 소방법 관련된 규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통과가 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SK네트워크스 그동안 보면은 이제 완속기 충전 업체인 에비온을 인수하면서 2대 주주로 이제 올라섰고요. 네. 또 국내 민간 최대 급속 충전기 운영업체인 SS 차저라고 해서 S트래픽의 원래 자회사죠. 그 회사를 이제 인수해서 58%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이제 그 2대 주주로 밀려 있는 S트래픽이 주가가 더 좋은 이유는 뭐 좀 더 회사가 작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S트래픽은 한 16.5% 정도 갖고 있고요. 현재 지금 이 SS 차저 인수한 이후에 SK 일렉링크라고 이제 사명을 변경하면서 이제 자회사로 편입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그 전기차 충전 시장이 만약 확대된다라고 하면 여러 회사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여전히 SK네트워크스가 가장 먼저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계열사 중에 하나는 SK 시그넷과의 또 같이 이제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도 같이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뭐 스피드메이트라든지 SK 네네. 렌터카 이런 쪽과 시너지를 낸다라고 하면 사실은 또 앞으로 향후에 이제 이 시장 자체 국내 시장도 이제 막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만큼은 SK네트워크스가 뭐 독보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전기 인프라 쪽에서는 독보적인 국내에서는 SK네트워크스의 지위가 예상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하고 손절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예, 목표가는 1차로 6,400원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지금 손절가는 4,500원으로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에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윤기 멘토가 가져오신 라이프 시멘틱스 얘기 좀 들을까요? 네, 라이프 시멘틱스는 뭐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정부에서도 뭐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키우겠다라고 어느 정도 공을 한 상황이고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2027년 5천억 달러 수준으로 연평균 18% 정도 지금 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라이프 시멘틱스 같은 경우에 이제 라이프 레코드라 그래가지고요. 국내 유일의 상용화된 의료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이제 레드필 숨튼이라 그래서 2021년 9월 달에 식약처 확증 임상 계획이 지금 승인이 됐습니다. 이제 조만간 아마 이제 하반기에 심사가 통과가 될 전망인데요. 아마 세 번째로 국산 디지털 치료 기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라이프 시멘틱스와 관련해서 아쉬운 부분은 정부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좀 법제화를 하겠다 했었는데 애석하게도 일단 이 부분이 좀 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아쉬움을 이제 동남아 쪽으로 네이버를 통해서 지금 나가게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이버 닥터코를 통해서 지금 동남아 의료 시장에 대해서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레드필 숨튼뿐만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이 더욱더 확장이 되고 한다면은 충분히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뤄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최근 이 시장에 잘 가고 있는 뭐 뷰노라든지 유닉과 관련된 기업들이 에이어에 관련된 보조 진단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은 네네. 라이프 시멘틱스는 치료까지 하는 그런 AI 관련 주기 때문에 뭐 비단 뭐 충분히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만한 그런 구간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라이프 시멘틱스 같은 경우에는 재무 구조적으로 아무래도 조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어떤 업종이기 때문에 뭐 뷰노라든지 그리고 이제 루니카 같은 그런 업종과 동일하게 재무 구조적으로는 조금 불안정한 모습이지만 향후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더욱더 커진다라는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7,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라이프 시멘틱스 조금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 주셨고 목표가 손절가 제시하셨으니까요. 투자 전략에 참고하십시오.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죠. 이권희 멘토 그리고 고윤기 멘토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